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과거사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사무실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 이 차 지나가는 소리가 많이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앰뷸런스가 갑자기 지나가다 보니까 짧은 경우에는 그냥 진행을 하고 아니면 잠깐 멈칫하고, 또 많이 오래 걸리는 때는 부득이하게 정지시켰다가 다시 시작하고 녹화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하다 보니까 제 발음이 잠깐 엉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사 정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기, 2기 해서 1기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해서 초대 위원장이 송기인, 2대 안병욱, 3대 이영조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기는 정근식 씨가 초대, 다음으로 2대가 김광동 위원장이고요. 그래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1기로 했고요. 2기로는 이제 202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진행을 안 했죠. 진행을 안 한 거는 이제 한마디로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그러한 치부를 권위주의 정권이나 또는 그거를 계승한 그런 보수 정권에서 조사하기는 싫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거의 알려져 있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1기의 사건하고 2기 사건을 보면, 1기는 그 유명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이게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만 조작이다, 유서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결론이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김지태 부일 장학회 재산 등 강제 헌납 의혹 사건, 김포공항 국제공항 폭탄 테러 사건, 대구 11 사건, 이거는 10월 1일 날 발생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박승철 국문치사 사건, 보도연명 학살 사건,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 대전 형무소 학살 사건, 부마 민주항 등 사건, 사법시험 면접 탈락 사건, 선감원 사건, 그 다음에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 해직 사건, 여수 순천 19 사건,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인혁당 사건, 장항 수심원 사건, 제주 4.3 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진보당 사건, 춘천 강간살인 조작 의혹 사건, 이거고요. 2기 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원, 이거는 1기 때 이어진 사건이네요. 서산 개척단 사건, 3.15 의거, 유족회 탄압. 이 유족회 탄압은 제가 한번 다시 별도로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교조 탄압, 보안사 인권 침해, 요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사건에서는 대개 1기 사건에서 진행하다가 조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들이 주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이러한 과거사 정리 사건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레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또 우리나라와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에도 정치범 수용소를 여러 곳에 두어서 옛날에는 수십 개 있던 거를 다 합쳐갖고 규모를 크게 해서 이제 위장한 그런 시설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수십만 명이 갇혀 있다, 소리 소문 없이 밤에 납치해 가서 실종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인권 침해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히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면
뭐 북한과의 단순히 평화만을 의식하다 보니까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어선을 타고 넘어와서 뭐 13명을 죽이고서 했다 뭐 해서 북한에서 인계해달라고 해갖고 휴전선을 통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는 그러한 설사 범죄자 중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북한에 출생한 뭐 물론 북한에 중국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이제 열애로 하고, 그렇지 않고 북한에서 태어난 북한 사람에 의한 그런 자녀가 한국에 왔다 그러면 무조건 한국 주민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 절차는 주민등록법이나 국가정보원 또는 합동신문을 거치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그렇다면 한국에서 처벌을 해서 설사 중범죄자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현재 사형이 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형을 선고해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북한에서 요청한다라고 해서 북한에 넘겨준다? 이거는 국제적인 수치거리입니다. 국제적인 수치거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정치범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살인범이면서 정치범이다. 왜냐? 북한에서 탄압을 받을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적발이 돼서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정치범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정치범 자체도 국제적으로도 이런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보호를 하게 돼 있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정말 인권 유린 국가인 북한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저지른 장본인들이 있다는 면에서 정말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많이 알려진 사건이고요. 국민방위군 사건은 6.25 전쟁 당시에 이제 그 병역 면제 받거나 신체적으로 군대 갈 수 없는 그런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6.25 전쟁에 맞아서 강제 동원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강제 동원을 했는데 20여만 명이 굶어 죽고 다 떼먹는 바람에 그 사건인데, 그것이 과거에는 다 묻혔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왜 묻혔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장기 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면은 몇십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진상이 드러나면. 그런 사건이었고요. 김포 국제공항 폭탄 테러 사건은 이것이 뭐 한국 군부대의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외국의 그런 그 조직 폭력배 이런 사람들에게 사주를 해서 이제 테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많이 알려진 사건이고요. 보도연맹 학살 사건은 6.25 전쟁 기간 중에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오제도 검사가 대통령의 지시로 만든 보도연맹, 그 사회주의자에서 전향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연맹원이라고 하고서 당시에는 주민등록증이라고는 안 했지만 이제 국민증이 있었는데 국민증을 회수를 하고 보도연맹원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강제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비밀 명령에 의해서 학살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도 마찬가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형무소 학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이제 그런 이제 범죄자들을 또는 이제 석방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을 다 이제 끌어다가 골령골이라고 하는 데서 학살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사건은 1979년 그 12.6 직전에 이제 발생한 사건이죠. 12.6 직전에 이제 부산과 마산에서 이제 헌법 개정을 이제 국민 직선제 요구를 하는 그러한 헌법 개정 요구들이 이제 발생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한테 여기 가서 임자가 가서 조사해보고 와라. 이거 임자가 해결 못하면 내가 발표 명령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12.6 사건 1979년 10월 26일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그 암살한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두환 씨가 순식간에 대통령이 되고 권좌에 앉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이 김재규 사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앙정보부장 개인이 한두 명이 이런 자기 부하들을 이용한 사건이 내란 음모 사건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란죄라든가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보부장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고 거기 중앙정보부 소속의 그러한 경호원들도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1980년도 당시에 있던 군법회의, 지금은 군법회의라고 안 하고 군사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법회의 재판으로 해서 사형을 시킨 거고, 심지어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사형 집행명령을 구치소에 보냈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고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사법시험 그 면접 탈락 사건은 이게 1차 합격하고 사법시험 2차 면접에 가면 탈락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연좌제를 적용을 해서 그 전에 그 가족 등이 이제 사회 전력 이런 거 있는 사람을 탈락시킨 그런 사건이 되겠고요. 선감원은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불항하라고 하는 굉장히 자의적인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걸 불항하라고 해갖고 이제 끌어다가 가져놨다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언급을 하면, 제가 1989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89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과거 이제 수습을 이제 했습니다. 공공군청 행정계, 내무과 행정계에서 수습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문서 색인 작업 이런 거를 시킵니다. 요새 아르바이트생들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서 색인 작업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 또는 이제 그 당시에 그 강제로 일반인들을 강제로 이제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해서 사회정화위원회에서 끌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려진 거로는 뭐 할당을 해갖고 끌어갔다, 그런 얘기도 있고, 공무원 중에도 그 당시에 많이 끌려가가지고 술 먹고서 뭐 술값을 맨날 다음 달에 갖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식당에 가서 장부를 다 뒤져갖고 외상이 많은 사람들을 인원 채우기 위해서 끌어다가 이제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 통폐합 사건, 이거 허문도 씨가 그 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이 개입됐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수 순천 10식구 사건은 요거는 다 알려져 있는 사건이고요.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씨는 그 화가 그 이수근 씨 그거를 얘기하는 거로 보입니다. 민혁당 사건은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사형 선고 직후에 바로 사형을 시켜서 재심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가장 우리나라의 그런 치욕스러운 사법살인이다라고까지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건도 그에 버금가는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조금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장항 수심원 사건은 제가 말은 좀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서 조금 다음에 한번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이고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요것도 말은 많이 들어본 사건입니다. 지은보당 사건,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요거가 있고요. 이제 요거에서 보면 이기 사건은 보안사 인권침해 사건은 이게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사회 주요 인사라든가 정당 인사들을 이제 밀착 감시해서 그 파일을 만들고 그걸 관리했던 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건이 과거에도 한번 방송이 되고 했었는데 이게 아마 조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끝나 버렸네요. 요 과거사 정리 사건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